시장에서 중심에서 빼면은 아쉬운 종목 엔터 업종이죠. 오늘은 그냥 이게 내 포트폴리오면 한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게 한 그 정도라면 최소한 팔다리 정도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면 뭐 이나 뭐 이런 것들이 팔다리 정도 역할을 하는데 오늘은 몸통부터 팔다리까지 다 강했어요. 그쵸? 그런 날이었고 그런 종목군이 빠지고 여기에 이제 뭐 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분들은 지금 몸이 병든 상태예요. 그거는 한 번에 우리가 여러 군데를 수술하면은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여기 조금씩 단계별로 수술하다 보면은 조금씩 시장의 중심 종목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오늘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이제 손가락, 진짜 힘든 분들은 손가락부터. 이게 뭐냐면 가장 죽어있는 거 한 10% 잘라보는 거예요. 그날 힘든데 이튿날 되면은 까먹어요. 그 다음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손가락 잘라내고 돈을 뭉쳐낸 다음에 몸통 업종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부를 했고요. 거기에 여러분들과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서 퍼뜨렸으면 하는 목표를 갖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나노소사이어티 회원 이정윤, 명예로운 회원님을 인증합니다. 밸런스 에세이 화이팅! 사랑의 열매를 통한 나눔의 이벤트 이제 마지막 일주일에 남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마감을 합니다. 10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나눔 리더라는 이런 인증패를 드린다고 해요. 6월 16일 날 사랑의 열매에서 가입식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나눔 리더 분들은 초대를 해서 저와 함께 성금액을 이렇게 전달식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함께 좋은 기운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몽당님! 안녕하세요. 네, 몽당님! 뭐하고 계신가요?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르죠? 벌써 금요일입니다. 6월달 지금 9일이에요 벌써. 오늘 일주일에 장마감을 또 해보려고 왔습니다. 밖이 이제 조금 더워지고 있죠? 여름의 초입 구간에 들어선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지치고 좀 나른해지고 이럴 텐데 똑같죠. 뭐 1월이든 6월이든 12월이든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장을 보기 전에 8888 이벤트 체크해야죠. 일단은 코스피 200 상승률 1위부터 보면은 OCI 홀딩스. OCI 홀딩스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지주 회사입니다. 그럼 OCI가 인적 분할을 통해서 OCI 홀딩스와 OCI로 분할을 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번 주는 24%나 강력하게 올라왔네요. 분할을 하면서 사업 부분을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OCI 홀딩스는 원래 태양광 사업 쪽을 맡게 되어 있고요. 인적 분할로 떨어져 나온 사업회사인 OCI는 반도체 소재나 2차전지 소재 같은 신소재 사업 부분을 앞으로 담당할 겁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의 주식 수합을 통해서 지주, 그러니까 오너 지주회사 사업화사의 구조가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이닉스가 4.6%, 포스코홀딩스가 4.65%, 크래프톤 5%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오늘의 상황만 보면은 반도체와 2차전지 양쪽에 이 두 가지 안 차고 있었으면은 지금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는 게 오늘 조금 더 강화되는 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감정적인 소모예요. 그거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그쪽이 지금 빈약해서 시장에서 소외당하는 상태로 느껴진다면 그것들을 앞으로 조정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 있거나 쪽에 수렁에 빠져 있으면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당첨자입니다. 한 분이네요. 9종목 맞추셨고 이분은 9종목 맞췄으니까 상품권 10만원 당첨되신 분입니다. 지금 영어로 열심히 써주셔서 909님이라고 읽겠습니다. 909님 축하드립니다. 자, 시장부터 보죠. 오늘은 재미난 일이 많이 일어나는 날이었어요. 결론은 코스피 1.16% 상승, 2641 마감했고요.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끌어당기는 모습 나왔고 업종의 분위기도 굉장히 다이나믹했습니다. 왜냐면은 2차전지의 강세의 바통을 바로 반도체가 이어받으면서 장 마감까지 끌고 갔어요. 그래서 0.몇 %에서 시작한 상승률이 결론은 거의 종가 최고가로 1.16으로 마감했습니다. 추세 힘은 아직까지 지속 중이다. 그 다음 이렇게 되면은 2600 중반 정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음 타순인 라운드 피겨 지수 가격이 2,700 정도가 또 어느 정도 가시권에 있는 상황이네요. 자,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0.87% 딱 마감을 했는데요. 2차전지 관련군이 등락을 한 거는 맞아요. 양선으로. 그런데 코스닥의 시가총액 1등과 2등이 해당되는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는 타 2차전지 종목 대비 그냥 적당한 양선을 보인 상태로 일단은 끝났습니다. 그 영향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양시장을 두 개를 종합했을 땐 아시아 시장이나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증시 상황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양선을 보이는 하루였어요. 그 와중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평균 대비 많이 더 올라온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평균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금요일날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6월달의 중반 구간의 시작입니다. 거기까지도 아직까지는 변곡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키우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데이터가 말하고 있네요. 자, 코스피 200입니다. 정렬을 하기 전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1.55% 마감했습니다. 72,000원 다시 한번 찍어내는 날이었습니다. 외국인이 240만 주 매수 대응했고요. 기관이 140만 주 매수 대응했습니다. 당연히 개인이 다 팔았겠죠? 370만 주 주머니에서 나왔네요. 자, 양선 보이고 있고 외인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하이닉스도 체크합니다. 5.20%의 강력한 상승을 가져갔고 여기 역시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반도체 대장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둘 다 양선입니다. 외인기관 양매수입니다. 반도체 업종이 최근에 신고가에 있거나 이슈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떠올리는 게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바로 나와야 되는 종목들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수페타시스 저 자리에서 역사적 신고가 자리에서 오늘 23% 상승. 이게 추세와 신고가의 힘이고 데이터의 힘입니다. 시초부터 시장의 움직임이 판별이 됐다면 그리고 최근의 등락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사람이라면 반도체 관련 섹터의 하위 순환매는 당연히 떠올려야 되는 수순이었어요. 그쵸? 이런 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느껴볼 수 있는 하루였던 것 같고 요거죠. LG에너지 솔루션. 지난주에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하면서 뭐 조금 이렇지만 뭐 나쁘지 않아요. 정별 수순으로 가고 있고 오늘자로 21선이 드디어 61선을 밑에서 위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빨주 노초파 완전 정별을 완성했고 바로 직전에 전고점 가격인 1만 원 정도, 60만 9천 원 정도를 딱 터치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정복하면은 다음 수순은 여기죠. 그쵸? 여기까지 정복하면은 결론은 뭐다? 역사적 신고가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2등 140조, 미국 시장의 테슬라의 땅땅땅땅땅땅 상승, 이런 재반 환경이 계속 있는 상황 속에서 외인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 전고점 부시고 올라가고 두 번째 역사적 신고점 자리를 트라이 하려고 하고 있다 정도가 2차전지 섹터의 현재 데이터입니다. 삼바도 오랜만에 반등 추이가 좀 나왔고요. LG화학도 뭐 마찬가지 패턴들, 시가총액 1, 2, 3, 4, 5, 5위까지만 하더라도 최소 1.5%, 최대 5%. 지수가 뭐 양선을 보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렬을 해볼게요. 자, 일단 상승. 당연히 OCI 홀딩스가 아까 1등. 분할 이후에 급락 이후 추세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시장의 에너지는 이제 OCI 홀딩스를 신재생 에너지 섹터의 태양광 쪽으로 인식을 점차적으로 하겠죠. 그런 분위기가 생길 거고 요 하나의 움직임 속에서 국내 태양광 관련주와 풍력 관련주에 대한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자는 말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이네요. 자, 중장기는 3월 달에 돌았고 정배열 상태의 이평이 이제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수급 그동안 천천히 많이 바뀌었죠? 외인과 기관이 사들어가면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써있네요. 뭔진 모르지만 테슬라 써있어요. 명신산업은 차체 사업자인데 테슬라의 관련주에 편입돼 있어요. 그렇다면 테슬라 관련주 주가가 저런데 얘가 주가가 안 좋을 리 없다라는 생각 한번 가볍게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 관련 이 소식들이 조금씩 부각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그에 대한 부품들이 조금씩 추적이 되고 국내에서 테슬라 관련주가 뭐지? 테슬라 쪽의 이미지를 띄고 있는 애들이 뭐지? 뭐 명신산업이 있어. 조그만 종목 중에는 뭐 퓨런티어가 있어.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 거죠. 명신산업, 테슬라 연동, 테슬라 명신, 뭐 퓨런티어 이런 식으로 개별주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추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케이카는 중고 라인들, 중고차,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국내의 정책이든 중동이나 유럽권의 원전 정책이든 그 영향을 받는 거고요. 당연히 해외에 대한 뭐 수주 기대감 이런 것들이겠죠. 하이닉스 그리고 하이브, 엔터 업종 시장에서 중심에서 빼면은 아쉬운 종목 엔터 업종이죠. 오늘은 그냥 이게 내 포트폴리오면 한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게 한 반도체, 2차 전지 그 정도라면 최소한 8다리 정도에 있어야 되는 게 엔터 아니면 뭐 제바 라인의 피부 미용이나 뭐 이런 거, 임플란트 이런 것들이 8다리 정도 역할을 하는데 오늘은 몸통부터 8다리까지 다 강했어요. 그렇죠? 그런 날이었고, 그런 종목군이 빠지고 여기에 이제 뭐 건설이나 화학 아니면 여기 게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분들은 지금 몸이 병든 상태예요. 그거는 한 번에 우리가 여러 군데를 수술하면은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여기 조금씩 단계별로 수술하다 보면은 조금씩 시장의 중심 종목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오늘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이제 손가락, 진짜 힘든 분들은 손가락부터. 이게 뭐냐면 가장 죽어있는 거 한 10% 잘라보는 거예요. 그날 힘든데 이튿날 되면은 까먹어요. 그 다음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손가락 잘라내고 돈을 뭉쳐낸 다음에 몸통 업종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SKI 테크놀로지도 뭐 쉬쉬하고 있긴 하지만 분리막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테슬라랑 연관이 지어져서 상승 각도를 조금씩 키우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두산바켓 같은 애들은 그냥 추세, 아무도 관심 없는 굴삭기 회사가 역사적 신고가를 갔는데 이제 눈에 띈다? 안 돼요. 최소한 이 종목은 몇 가지 자리에서 눈에 띄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 61선, 121선 돌았어. 두 번째는 전고점을 다시 한번 깰 때 나 여기 깬다. 세 번째는 역사적 고점을 다시 깬다, 또 깬다. 이런 자리에서, 의미 있는 자리에서는 항상 눈에 좀 띄어야 되고, 그랬을 당시에 이 종목이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을 텐데 한 다리 정도는 될 것 같아 했을 때 직접 투자에 대한 개념은 두산바켓, 간접 투자에 대한 개념은 그 뒷단에 있는 건설 관련 기계 섹터들, 그쵸? 인프라 관련 섹터라고 키워드를 빡 시장에 줬을 때 건설기계도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 같이 가고 있는 전력기기 인프라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한 8다리 정도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거래대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정렬을 했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일홀 반도체 업종, 양선, 거래량 1등, 2등, 거래대금 1등, 2등, 반도체 관련주 보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영향을 받았어야 되고, 아주 단기적인 성향의 매매자들도 반도체 업종에서 오늘 매매를 했으면 수익률이 높은 날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 에코프로, V자든 U자든 오른쪽 편이 진행된 이후에 지금의 움직임. 우리가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면 V자든 U자든 오른쪽을 기다리세요. 그 오른쪽이 나올 때 변곡 상태일 때는 항상 여기를 잡아먹거나 개인이 빠지고 외인 기관이 들어오거나 이런 변곡이 생기면 조금씩 시작하다가 전고점이 부시고 올라가면 지금까지는 팔았지만 더 사세요. 역사적 신고가를 또 가면 지금까지는 팔았지만 더 사세요. 이런 것들을 연습해보는 거죠. 이수페타시스는 아까 봤고, 마녀공장도 신규 상장한 지 이틀 차예요. 2일차. 특징은 시가총액이 오늘 장중에 8천억까지 찍었어요. 이거 화장품 관련주예요. 시가총액 8천억짜리 화장품 굉장히 몸집이 큰 이제 섹터에 속해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공모가에 더블 가고 상한가 가고 오늘 장중에 20% 이상 올라가고 오늘 장마감에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끝났죠. 이게 차익 구조가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지금 실적은 200억대라면 지금 8천억 시총이면은 퍼가 40배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과 전에 움직였던 아이패밀리 SC나 CNC 인터내셔널 이런 애들이 비교를 들어갈 수밖에 없죠. 시장에서는. 그랬을 때 이 에너지는 유통이 라인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 탐욕에 대한 매매 패턴이 쭉 끌어당기고 미리미리 빠져나가고 막 이런 작용들이 지금 있는 거죠. 특징점은 있는 거예요. 화장품 관련 섹터는 이런 해외단에서 성장을 많이 하거나 이런 특징점이 있는 애들이 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러면 마녀공장이 이런 이미지를 띄워갔구나? 그럼 앞에 신규 상장했던 애도 영향을 줬을 거고, 뒷단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나 뒷단에 신규 상장을 대기하고 있는 화장품 업종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뭐 이런 스케줄이 또 잡히는 거죠. 지금은 유통이 적어서 그것들에 대한 등락이 조금 셌다.
그 정도고, 루트로닉은 오늘 그냥 점으로 탁 가서 마감을 했죠. 그랬죠.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우리는 이걸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 두 번째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얼마나 좋으면 자사운용 애들이 지들이 혼자 먹고 싶어서 공개 매수해서 자진 상폐를 해서 비상장으로 가고 싶대요. 루트로닉이 얼마나 좋으면 한행컴퍼니가 혼자 먹고 싶어서 36,700원에 사줄게 라고 공개 매수를 추진해서 자진 상폐를 하겠대요. 그건 니네 생각이고, 너는 지금 최대 주주 라인은 가져갔지만 우리의 주주들은 36,700원이 좀 싫어, 더 올려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공개 매수에 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그럼 여기 하나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건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잖아요. 이게 피부 미용이잖아요. 피부 미용. 클래시스, 비올, 오늘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파마리서치 아주 입이 아파요. 몇 개월째인지 기억도 안 나고 신고가를 돌파하고 몇 개월째 가고 있는지도 우리는 기억도 안 날 정도예요. 그렇게 좋은데 그 중에 하나를 쏙 빼먹겠대요, 지금. 다른 애들 입장에서는. 얘가 부러운 게 아니고 그냥 그 업종에 진짜 이 파라나 역할을 진짜 제대로 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루트로닉이 이런 식으로 또 나가버리면 다른 애들도 다 군침을 흘릴 것 같다. 그런 자사운용사들이 얘를 타겟팅했지만 다른 애들도 뭐 썩 다 괜찮은 편이라면, 그쵸?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포스코퓨처엠 V자의 오른쪽 변곡 발생, 지금 가고 올라갔고 역사적 신고가 근처, 지금 툭 들어가는 입장은 이런 자리에서 변곡 발생할 때 점진적으로 올리다가 차라리 42만 2,500원을 팡 하고 외인기가 돈으로 뚫을 때 또 산다. 이런 패턴들. 그 정도 눈에 띄네요. 다음 상승률 시장입니다. 개별적인 종목들 여전히 많네요. 일단 상한가 개수는 5개. 라이언 캠텍 같은 거 좀 개별적인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한국전자홀딩스는 지주회사예요. 사업회사가 KEC예요. KEC의 재료는 전력 반도체, 동반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 앞타머 사이언스나 이런 것들은 개별 소식 나왔고, 나라셀레가 조금 특이하네요. 아무래도 마녀공장 영향을 요만큼 받은 것 같고요. 신규 상장 주고. 그리고 사업 구조가 특이해요. 와인 유통 사업하고 있죠. 뭐 점진적으로 크고 있는 사업이긴 해요. 우리나라 와인에 대한 사업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이 뭐 나쁘진 않은데 좀 개별적인 영향을 받은 모습이고, 이수페타시스 뭐 당연하고, 이루다 얘도 피부 미용이에요. 저 뒷단에 있는 요만한 종목인데 앞에서 그냥 싹 다 가니까 얘까지 싹 다 끌어지는 상황. 그 다음 탑머티리얼 오늘 개별 수주 공시 나오면서 움직이는 패턴이네요. 자, 한국전자홀딩스에서 짝짓기 뭐 지분관계, 한국전자홀딩스 KC, 탑머티리얼 짝짓기, 탑머티리얼 코인테크. 지분관계에 대한 내용을 평소에 조금 알고 있으면 종목이 막 연결돼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이건산업, 얘는 목재 관련주나 뭐 이런 것들인데 깜짝 등장을 했네요. 깜짝 소식이겠죠, 당연히. 캐나다에서 큰 산불 나서 캐나다가 그런 식으로 가면은 국제 목재 가격에 영향을 줄 거야.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목재 사업을 하는 애들이 또 광고가 되면서 테마성으로 또 움직였나 보다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애들은 애플페이 관련주 같은 느낌들. 그렇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시장, 아까 코스피 시장을 보니까 시가총액 대형주 싹 들어올리고 움직였는데, 그 정도 이미지면 이 자리에 2차전지 관련주 조금, 반도체 관련주 조금 해서 무리군을 조금 형성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걔네들의 상승률보다는 개별주 상승률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는 시장이 조금 이제 바탕이 붉은색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움츠렸던 애들이 너도 나도 다 튀는 이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중반단 밑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여기서 다음 단계로 해서 중반단 밑으로 가면은 꽤 이미지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중간중간 껴있을 거로 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코스피 시장 평균 대비 조금 더 올랐다. 봤더니 시가총액 상위주가 굉장히 빨갛다. 봤더니 외인기관이 쌍끌이로 땡겼다. 반도체와 2차전지를. 어저께는 경기 민감 섹터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돌아가면서 양쪽 시장을 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약간 이쪽이 소강 상태 보이면 화학 섹터, 이런 경기 민감 섹터에 해운, 조선, 철강 이런 데도 살짝 들어갔다가
이러면서 결론은 양쪽을 다 합치니까 지수는 그나마 좀 짱짱한 상태로 움직이는 추세적 상황. 이런 상태입니다, 여전히. 그렇죠? 그러면 이런 돌아다니는 걸 내가 여기 쪼로록, 여기 쪼로록, 그때그때 따라다니면은 여기서 두들겨 맞고 여기서 두들겨 맞고 막 이런 패턴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상쇄시키려면 포트폴리오인데, 포트폴리오를 짤 때 반도체 좋네, 3개. 2차전지 좋네, 3개.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업종을 몸통으로 잡았으면 거기에 정말 많아요, 2종목. 그 다음, 업종이 몸통에 안 들어가야 되는 애들은 팔다리 정도의 비중으로. 그래야 순환이 돌았을 때도 정상적으로 좀 시장이 포트폴리오가 커나가는 이런 효과를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거죠. 6월 9일 금요일이고요. 시장 상황은 아직까지 뭐 우려할 만한 패턴들이나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주말에 조금 더 공부하시고 6월 12일 날도 일단은 추세 속에 장이 움직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날을 한 번 더 지켜보고, 뭐 끝날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는 대응하는 사람들이니까 바꾸면 되죠. 뭐 어려울 거 없죠.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다른 방송들 여러 가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부 동참하고 계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6월 10일이네요. 대표님이 오프라인 강연회를 하는 날입니다. 그죠? 오프라인 강연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자격을 갖춰야 돼요. 한정적인 거. 원래 명품은 아무나 못 사요. 버킨백은 돈이 있어도 못 사요. 뭐냐면 유튜브에서 루키개미 이상의 멤버십에 가입하거나, 근데 오셔서 들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영상으로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회원에 가입하거나, 그렇죠? 그러면 버킨백을 들 수 있습니다. 자, 6월 달에 못 오셨으면 7월 달에 뵙도록 하죠.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짧게 노래 부르고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뵙죠.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CU. 아,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